다중주택 세 채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. 네. 대부분의 임대차가 지금 어떤 걸로 맞춰져 있어요? 거의 전세죠. 요즘 전세 말 많잖아요. 전세 사기로.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? 아무래도 요즘에 일부 임대인 100명 중에 한두 명, 뭐 악덕 임대인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분들이 전세를 가지고 좀 많이 장난을 치시죠.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장난치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많이 피해가 가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. 그러면 그 실제로 전세 사기도 문제가 있는데 또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. 그 전세라는 제도 정확히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전세라는 거는 임차인이, 즉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. 원래는 내가 그 집을 렌트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그 월세를 내지 않고 대신에 내가 너한테 좀 목돈을 빌려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집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전세 제도죠. 그럼 이런 대한민국엔 전세라는 제도가 왜 생긴 거예요, 도대체? 우리나라가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급성장했잖아요. 한강의 기적이다 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엄청 해줬어요. 대출을 잘해주니까 그만큼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대출을 거의 안 해줬어요.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잖아요.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야, 너 월세 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돈 빌려주고 그냥 이 집 쓸래? 그게 확산이 되면서 정착이 된 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죠. 그러니까 이런 전세제도가 결국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요즘 그런 전세제도가 요즘 전세 사기 등 말이 많으면서 되게 위험하다는 말도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.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전세를 사는 걸까요? 결국에 월세 아니면은 이제 자가,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자가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월세를 살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전세는 집을 매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돈을 달달이 내기에는 좀 아까운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으면 내 고정 비용이 안 나가면서 비교적 자가보다는 적은 돈으로 실거주를 좀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전세로 살면서 저축을 해서 돈이 좀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월세에서 자가로 가는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전세가가 계속 방어가 되면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 어차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방어되면 투자금이 많이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그럼 계속 올라가면 또 집값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집값이 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이제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거든요.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 공급이라는 거는 새 집을 지어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. 근데 수요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비교적 소액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실거주 수요도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수요도 있는데 전세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즉 수요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집값이 좀 올라가는 데 영향이 있는 거죠. 그럼 이런 전세가 만약에 사라졌을 때는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대한민국에. 전세라는 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. 결국에 대출을 해주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없어지는 거고 자금을 유동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. 자금 유동성이 악화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조금 안정화될 수는 있겠죠.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로서는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가 없어지면 그걸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. 그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세입자로 살려고 하는 이 수요는 똑같은데 전세가 사라지면 그 수요가 다 월세로 몰릴 거고 그 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월세가 오를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이 안정되니까 좋겠네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그게 좀 좋을지언정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월세는 올라가니까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전세 제도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보세요?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?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는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.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세를 활용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 사다리로 좋긴 한데 그만큼 또 지금 뭐 전세 사기다 갭 투자다 뭐 이래가지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이제 맞긴 한데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 이유는요?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로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월세로 바꾸려면 그만큼 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 목돈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좀 유동해서 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유동성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전세 보증금을 내주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.
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전세라는 게 사라지면 갭도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이제 강남이나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지겠네요. 그렇죠.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놓을 때 일단 전세를 껴놓고 사놓으면 적은 돈으로 일단 사놨다가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세입자를 내주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, 이게 내가 다 모은 다음에 결국에 사야 되니까 모으는 동안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다리가 없어지면 내 집 마련 자체도 좀 어렵지 않을까. 진짜 이 전세라는 제도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이게 또 너무 전세가율이 높아버리면 위험하고 또 적절한 전세가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,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 적절한 전세가의 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볼 때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%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.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땅인데, 아파트는 땅에 대한 대지 지분보다는 그 상품성이나 호재, 그런 거에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안 좋거나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때 가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파트 값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교적 그 하락폭이 있는 것까지 세입자의 전세가율이 좀 안정화되려면 그래도 한 30% 정도 폭락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어야 되니까, 그래서 이제 60% 정도 보는 거고, 빌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높아버리면 위험할 수 있고 너무 낮아버리면 주거 사다리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60에서 70%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. 아무리 높아도 7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좋진 않겠네요, 세입자 입장에서는. 그렇죠.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70% 넘어가면은 좀 더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맞고, 집주인 입장에서도 너무 만약에 보증금이 많으면 나중에 이게 하락했을 때 좀 역전세나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적당한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이랑 이렇게 전세 제도와 이 세입자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는데, 이제 반대로 디벨로퍼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. 전세 제도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디벨로퍼 시장에 과연 큰 영향을 미칠까요? 디벨로퍼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고,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둘 다 영향을 주긴 하는데, 매각하는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. 매각을 할 때도 전세를 놓고 갭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이런 수요는 없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을 사려고 하는 이런 수요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영향이 없는데, 주택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겠다 했을 때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면 그만큼 대출은 나오기는 하겠으나 내 투자금이 당장은 좀 많이 묶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. 전세라는 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에요. 잘 활용하면 정말 득이 될 수 있고, 극단적으로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, 이거를 좀 잘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발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닐까. 대신에 너무 극단적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악덕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